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수감됐습니다. 메시지를 측근을 통해서 냈습니다. 날 가둬도 진실은 못 거둔다. 어제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는데 재수감을 앞두고 나는 구속할 수 있겠지만 진실은 가둬둘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입장을 냈다라고 측근이 전언을 했습니다. 2018년 1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되기 전에 이렇게 반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 여러분, 저는 매우 송구스럽고 참담스러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보수를 괴멸시키고 또한 이를 위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일했던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공직자들에 대한 최근 검찰 수사는 처음부터 나를 목표로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더 이상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짜 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어달라 하는 것이 저의 오늘의 입장입니다.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과 또 주요 의원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시면서 나라가 많이 걱정된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바라보는 언론의 시각도 양갈래입니다. 한겨레 신문 등은 끝까지 사과가 없었다. 라는 측면을 집중해서 보도하고 있고요. 또 다른 언론들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등의 수사가 있었고 그것이 앞서 조 전 장관이 말했던 것처럼 무혐의라는 결론이 났는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렇게 17년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한 의혹과 의문을 제기한 언론들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는 패널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 텐데요. 먼저 김병민 비대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미 구속 수감돼서 형을 살고 보석으로 석방됐다가 다시 이제 수감됐던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에서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지금 있게 되는 17년형의 선고에 따르면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이로 보건대 거의 남은 여생 기간 동안 사실 수감될 수밖에 없는 사태에 놓여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전직 대통령이 이 거듭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 비극적인 결말을 언제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심들을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국민께 송구한 마음들을 아마도 가져야 되는 것은 기본적인 입장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듯이 과거에 무혐의로 판단됐던 것이 정권이 한 번, 두 번 바뀌고 나서도 언제든지 선택적인 수사에 따라 이 모든 것들이 뒤바뀔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권력형 범죄라고 규정 짓게 되는 사건들이 있죠. 아무렇지 않아도 넘어가지만 이 또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난 뒤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똑같이 형평한 잣대로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됐을 경우 대한민국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가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심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절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성공한 전직 대통령이 나오게 되고 또 여권과 야권 정치적인 상황을 떠나서 국가의 원로로서 활동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 원하는 바람들이 있을 거라 보는데요. 어느 정도 시기간과 시점에서는 여야 정치권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격의 없이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박수현 전 대변인님, 날 가둬도 진실은 못 거둘 것이다 라고 측근을 통해서 이야기했다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뭐 하실 수는 있죠. 그런데 그런 말씀 하시기에 앞서서 어쨌든 전직 대통령의 재수감 구속이라는 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어떤 지지하는 정당과 대통령을 떠나서 가슴이 아프고 불편한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불행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본인의 개인적 입장을, 억울함을 이야기하기 전에 국민께 죄송하고 사죄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한 말씀 같이 해주셨으면 국민들께서 오히려 좀 위로도 받으시면서 또 그렇게 또 아픈 마음도 함께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우리 김 의원 말씀대로 똑같습니다. 대한민국 역사가 이렇게 아파서는 안 되죠. 그리고 이것이 그러나 정치 보복이다라고 그렇게 규정 짓는 것도 이 아픔을 빨리 끝내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혐의 같은 경우는 서로 공방이 있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말 횡령,
이라고 하는 그 경제적 어떤 문제들이 정확히 증거한 범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은 아프지만 이런 아픔을 통해서 우리 역사가, 정치사가 좀 더 발전해야 된다고 하는, 그래 다시 이런 아픔을 만들자고 하는 사회적 합의로 가야지 이 문제마저도 그런 어떤 공방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어쨌든 너무나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김관선 변호사님. 근데 자기를 구속하더라도 진실은 가두지 못한다. 이 얘기 자체는 제가 볼 때 이거 nel슨 만델라처럼 그런 독재 정권에서 인권 운동을 한다랄지 반정부했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물론 본인의 입장에서는 정치보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에 무혐의 받고 특검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치보복이라는 것이 전혀 없던 사실을 만들어내서 그걸로 처단을 하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수사를 해서 전에 있던 사실에 관련된 증거를 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서 선고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대법원에 확정이 됐으면 이제는 좀 진정한 사과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아마 본인 입장에서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전 대통령이고 이제 판결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3년만 기다리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저는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대법원 확정됐다고 한다면 증거에서 다 저게 인증된 거잖아요. 그럼 적어도 사면을 받으려고 하면 과거에 자기의 어떤 과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성을 좀 전제로 해야지 사면 같은 것도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결국 사면 여부는 물론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국민의 정서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후에 일단 동부지사에서 수감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좀 더 자신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과연 자기의 행위가 잘못된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거에 대한 표현은 어느 정도 있어야지 않나 싶습니다. 예.